부동산은 끝났어. 그런데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말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하락장의 공부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상승률을 사례 검증법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이클을 보여드리면서 왜 하락장에 공부하고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투자가 비슷하지만 부동산은 유독 사이클이 되게 명확해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주식보다 많이 무겁습니다. 마치 항공모함과 같죠. 그래서 방향을 한 번에 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향을 틀면 그 방향으로 쭉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한번 상승 사이클을 타면 아무리 규제를 많이 해도 상승을 막기가 어렵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가 그랬고, 한번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면 아무리 부양책을 써도 시장이 쉽게 살아나지가 않죠. 이게 이명박 정부 말기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 그랬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사이클을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위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상승 사이클의 끝에서 사이클에 올라타려고 하고, 하락 사이클이 끝나갈 때쯤에 사이클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시작할 때는 관심이 없다가 상승의 마지막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하락의 막바지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있는데 그것을 버텨낼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력이란 돈, 그 다음에 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죠. 투자는 대중과 반대로 해야 한다는 투자의 경험을 다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우리 DNA 자체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역행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뿐이죠. 그래서 투자로 돈을 번 사람과 못 번 사람들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고, 인간의 본성대로 행동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사이클도 거꾸로 타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완전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주식처럼 투자하려고 그래요. 자, 부동산이 주식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방 지지선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모두 하방이 열려는 있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주식은 사실 지하 몇 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예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부동산은 가치가 영원히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주거 목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매매 혹은 전월세 중에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매 수요가 감소하면 이 수요는 전월세 수요로 이동할 뿐 수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매가가 떨어지더라도 전월세의 가격이 하방을 받쳐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는 2분의 1 가격이나 3분의 1 가격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집을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과거 가격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 이하로는 못 판다는 가격의 지지선 같은 것들이 사실 무의식 중에 박혀 있어요. 이번 하락장에도 그게 나온 겁니다. 이를 일반화해서 사실 몇 프로 지점까지가 떨어지면 완전 저점이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어렵긴 한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아파트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40% 정도가 됐을 때가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그래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이너스 33% 떨어진 겁니다. 전고점 대비. 그 다음에 다시 오르고 전고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거의 대부분의 그래프라는 겁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다른 점 두 번째는 보유 기간입니다. 주식은 일단 오늘 사서 당장 내일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죠. 물론 법인으로 하면 단타가 가능하긴 하지만, 법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기간을 고려하면은 보통 몇 개월은 걸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최소 기간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실 바뀌는데,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 19년도에는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가 일반 과세된다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팔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2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으면 거주가 아닙니다. 그냥 보유입니다. 보유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66%에서 77%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내야 됩니다. 매도를 하고 싶어도 양도세가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일시유예와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는 최소 2년은 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 국룰이 된 거기 때문이죠. 물론 법인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2년 보유 후에 매도가 어려운 또 하나의 정책이 나왔죠. 그게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은 매도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매수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빈집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냥 실거주할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고 투자할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세입자가 껴있는 집은 투자 수요만 거의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고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나 혹은 내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집을 보여줄 때 세입자가 있는 집은 협조도가 낮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긴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 보유 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4년을 기준으로 잡았던 겁니다. 한번 매수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4년은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4년보다 짧은 기간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더 긴 기간에 보유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4년은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사람들은 주식처럼 오늘 사서 당장 내일 오를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데 정작 오늘 사서 내일 오르더라도 4년 뒤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당장 내일이나 혹은 1년 뒤에 오를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 최소 2년에서 4년 뒤에 오를 수 있는 물건을 골라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뭐 글이나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매수 심리도 중요하고 거래량도 중요한데 이것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 몇 개월 뒤의 상황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이게 2년 뒤, 4년 뒤의 상황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 이래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튤립 버블부터 이번에 코로나 버블까지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고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현재의 사람들이 과거보다 똑똑하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가 어려운 이유도 이 인간의 본성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야,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야,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야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상승 꼭지에 들어가서 물립니다. 반대로 코로나로 주식이 폭락했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의 거품이 꺼져가지고 폭락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다시 떡상하니까 또 사람들이 관심 보이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죠. 에코프로 막 오른다 그러니까 그때 막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물린 거지 처음부터 에코프로 2차 전지의 힘을 알고 미리 들어갔던 사람들은 물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장밋빛 전망만 믿고 상승의 꼭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것들을 계속 지금 여러분들께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은 끝났어. 그런데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말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일까요? 대구처럼 입주 물량 폭발하고 미분양 많은 곳은 앞으로 진짜 안 오를까요?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소멸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영영 안 오를까요? 누구의 논리를 믿고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대중과 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세요. 투자는 대중하고 반대로 해야 이기는 게임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이 사야 한다고 할 때 매도를 준비해야 되고 대중이 사면 안 된다고 할 때 매수를 준비하면 적어도 실패는 안 합니다. 이게 투자의 고수들이 말하는 불변의 진리인 거죠. 오늘 영상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댓글을 달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나중에 한 4년 뒤 5년 뒤에 본다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4년 뒤 5년 뒤엔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을까? 지금보다 오른 부동산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진심에 닿길 바라면서 만약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